한량 양반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여유롭고 자유롭기만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이리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사대부에 글 공부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너를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 동쪽 오천의 원님 자리를 마련해놨다. 가서 그곳에서 제대로 배우고 오거라. 그들은 그를 오천의 원님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한량 양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유랑을 즐기고 자유로운 삶을 선호하는 그의 성격에는 오천으로 떠나는 일이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더 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다음 날 곧장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천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오천으로 가는 길, 한량 양반은 주막과 마을을 지날 때마다 술을 마시고 자연 경관을 즐기며 지나치는 여인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신나게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길가에 펼쳐진 푸르른 산과 맑은 강물은 그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고 그는 매 순간 그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에게 말하며 가벼운 웃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자유로움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밤도 아닌데 별이 빛나다니 내 살아있길 참으로 잘하였소? 이러한 추파를 들은 여인들도 그의 행동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가 봐도 잘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훈훈한 외모와 여유로운 태도는 여인들의 마음을 자연스레 사로잡았고 그는 농담을 던질 때마다 그들이 웃으며 반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 그의 매력은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그에게 보내는 관심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강렬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느덧 오천으로 가기 위한 넓은 강을 마주했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배를 몰고 있는 뱃사공을 발견했습니다. 양반은 손을 들며 뱃사공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내 강을 건너야 하니 좀 도와주시게나? 뱃사공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고요하게 배를 몰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다가오는 뱃사공의 모습을 보니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여인은 아주 백옥처럼 하얗고 어여쁜 처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고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렘을 느꼈습니다. 뱃사공이 다가와 양반을 태운 배가 조용히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오른 양반은 잠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의 차기 오천 원님이자 양반님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여인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자네 배에 올라타니 기분이 참 좋군. 이리도 좋은 날에 아리따운 처자의 배 위에 있으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구려? 뱃사공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니 다행이네요. 양반님은 눈을 반짝이며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처자 남편의 성씨를 물어봐도 되겠소? 뱃사공 여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혼례도 올리지 못한 처녀한테 도대체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나으리? 양반님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실례했소. 그렇다면 자네의 얼굴이 참으로 하얗고 고우니 백시성을 가진 서방은 어떻겠소?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성이 백시라도 된답니까? 백시라니 왜 그렇습니까? 양반님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가 아닌 100명의 서방이 자네를 챙겨주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소? 그러자 여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백서방이라면 저도 이제 더 이상 사공일을 안 해도 되겠네요, 나으리. 나으리는 뭐 하는 분이시길래 하찮은 여인에게 이리 농을 던지시는 것이오? 어찌 그대를 하찮다고 하시는 것이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대 덕분에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으니 참으로 좋구려? 나는 오천의 원님으로 발령받아 가고 있었소.
물길이에서는 그대가 나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으니 부디 잘 부탁하겠소. 처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추어 양반님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으리 나이도 있어 보이시는데 5,000원님의 마님도 참으로 안 됐습니다. 총각이었던 양반님은 처녀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빨개지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총각이 나한테 무슨 말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참으로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자 여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5,000원님의 미래 마님께서는 참으로 안 되셨고 말고요. 저야 원님께서 말해주신 백서방 덕분에 편히 살 수 있겠지만 하나 둘도 아닌 5천의 원님을 모시려면 마님의 하루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양반님은 여인의 재치에 깜짝 놀라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여태껏 만나온 어떠한 여인도 그녀처럼 기민하고 당차게 응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입을 다시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미소와 장난스러운 태도는 그동안 그가 고백하거나 추파를 던져온 다른 여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양반님이 던진 농담을 받아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를 놀리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술과 여자를 즐기며 주위를 돌던 양반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이 여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양반님은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여인을 바라보다가 뻘쭘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만큼이나 더 가야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오? 그의 말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시도였지만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금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나으리. 편히 앉아 계시지요. 이윽고 배가 건너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양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뱃사공 여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소. 여인은 고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양반님이 배에서 내리려는 순간 그녀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잘 가시오, 아들님아. 나도 즐거웠소이다. 양반님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여인은 재치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배에서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나으리가 내 배에서 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양반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정말 농으로는 처자를 이길 방법이 없구려? 그녀의 재치와 당돌함에 완전히 매료된 그는 강을 건너는 동안 느꼈던 감정이 더욱 깊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만났던 여인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강가에 서서 배를 돌리려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가갔습니다. 처자, 참으로 기운 좋고 매력적인 사람이구려. 이런 인연도 흔치 않은데 혹여 나와 함께 오늘 밤 근처 주막에서 술 한잔 나누며 이야기나 더 할 수 있겠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양반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참으로 솔직하시군요. 하지만 미천한 제가 어찌 나으리같이 귀한 분과 술잔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뱃사공은 그저 강을 건너는 일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양반님은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대답에 더욱 끌렸습니다. 아니, 그리 말하지 마시오. 오늘의 인연이 너무도 아깝소. 강을 건너게 해준 은혜도 갚고 무엇보다도 처자와 나누는 대화가 정말로 흥미로웠소. 함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기쁨일 테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그녀는 양반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원체 나으리같이 여자를 밝히는 바람둥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반님은 처자의 단호한 대답에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한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 말하지 마시오. 나는 원체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해, 별, 바람 같은 것들. 그 중에서도 그대와 같은 꽃을 제일 좋아하오.
처자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란 표정으로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어쩐지 따뜻하면서도 은근히 경계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으리처럼 바람 같은 사내들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랍니까? 그저 나와 같은 여인들을 하룻밤 즐거움으로 삼으시려는 것은 아닙니까? 양반님은 처자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며 답했습니다. 하룻밤 즐거움도 사랑이랑 다르게 없소. 원체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소. 사랑도 내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요. 오해하지 마시오. 그렇다고 내가 꽃을 닮은 그대에게 사랑을 하자는 것은 아니오. 처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늦어 더 이상 강을 건널 사람은 올 것 같지 않으니 나으리께 시간만 내어주는 것이지 마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함께 가도록 하지요. 양반님은 여인의 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감사하오, 처자. 그들은 함께 주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어둑해져 가는 강가에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고즈넉히 흔들리는 물결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향하는 길, 양반님은 여인과 나란히 걸으며 그녀를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산과 들을 붉게 물들이고 그녀의 옅은 미소와 맑은 눈빛은 더욱 더 따스한 색으로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양반님은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답구려. 그대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말이오. 여인은 양반님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살짝 돌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길이 짧게 느껴지는 건 나으리의 기분 탓이지요. 길은 늘 그 자리에 있으니 말입니다. 양반님은 그녀의 농담 섞인 대답에 미소를 짓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너무나 짧게 느껴져 그렇소이다. 이 길이 더 길었으면 좋겠구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길이야 늘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나으리와 함께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건 제 선택에 달려 있으니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양반님은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처자, 참으로 매력적이구려? 이 선택이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듯하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은 웃음 속에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저무는 노을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웠고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는 듯 경쾌하게 이어졌습니다. 주막에서 술잔을 나누며 여인은 장난스런 표정을 지으며 양반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내의 행동과 입이 이리도 가벼우니 어찌 한 고을에 원님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도 안 봐도 가벼울 게 뻔할 텐데 어찌 여인을 품어봤자 여인이 곁에 머물기나 하겠습니까? 양반님은 여인의 말에 잠시 웃음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처자의 말처럼 입이 가볍다면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오. 그대처럼 똑똑하고 재치 있는 여인과는 말로만이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어찌 그걸 못할 일이겠소. 하지만 처녀의 말하지 못하는 입은 참으로 무겁겠소. 양반님은 여인의 농담에 지지 않고 받아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잠시 뒤 여인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양반님의 농담이 수치스러울 만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나으리. 그래도 제 입을 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한없이 가벼운 나으리는 아니실 것이옵니다. 여인은 양반님의 짓궂은 농담을 다시 한번 받아쳤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양반님을 향한 조롱과 동시에 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관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양반님은 그녀의 의미를 파악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처자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그리도 무거운 입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인은 지지 않고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철벽 요새와 같이 단단히 닫힌 문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사내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러자 양반님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철벽 요새의 무거운 문도 성의를 담으면 결국 열리기 마련이니 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해 보겠소.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양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술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 시간 내주어 참으로 즐거웠소. 내 직구든 농담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받아주어 참으로 고맙소. 그런데 이곳에서 오천까지 가는 길이 꽤 멀고 험하다고 하던데 혹시 처자는 그 길을 잘 아시오? 그러자 처자도 진지한 양반님의 표정에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잘 알다마다요. 참으로 잘 됐소. 그러면 내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소? 처자는 술잔을 손에 들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이토록 진지하게 부탁하시니 한번 들어는 봐야겠습니다. 혹 어떤 부탁이신지요? 양반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데 이 강가에서 만난 당신과의 인연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소. 오천까지 나와 동행해 주실 수 있겠소? 처자는 양반님의 요청에 잠시 멈칫하며 눈빛을 피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님께서 제게 이리도 정중히 부탁하시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군요. 하지만 제가 어찌 오천까지 나으리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이곳을 떠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양반님은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 그대도 잠시 일을 쉬고 마시를 나간다 생각하시면 어떻소? 나으리, 유랑도 좋지만 똑똑한 나으리께서 그 길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앞으로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쩐단 말입니까? 그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는 신용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내 오천으로 가다 길을 잃어 한양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내 무덤의 비석에 나룻배 처자가 나의 동행을 거절하여 길을 잃고 굴러 떨어져 이 자리에 죽었다라고 새겨주신다면 더 이상 부탁하지 않고 내 포기하겠소. 처자는 그의 능청스러운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양반님은 처자의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처자께 무리한 부탁을 하였구려. 내가 잠시 흥분하여 경솔했던 것 같소. 미안하오. 더는 말하지 않겠소. 처자는 양반님이 바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양반님을 나무랐습니다. 어찌 사내가 이리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까? 진심이라면 더 확고하게 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의를 다해 철벽 요새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시더니 그것도 그저 농이셨던 것이옵니까? 양반님은 처자의 꾸지람에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더욱더 그녀의 당찬 태도에 끌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자, 그대의 말이 옳소.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소. 그대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나는 그 시간 동안 그대를 더욱 존중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싶소. 부탁드리오.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알아가게 해주시오. 나으리께서 이제서야 진심을 보여주시니 부탁을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졌네요. 여기서 오천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 요청하신 대로 길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 주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처자의 말을 들은 양반님은 잠시 굳었던 표정에서 입이 귀에 걸린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오늘따라 밤하늘이 더 아름답지 않소? 오늘 밤은 설레서 잠을 못 이루겠구려. 그만 좀 하시지요. 남녀가 유별하니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나으리. 처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부끄러워하면서 양반님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반님은 처자가 돌아간 뒤에도 혼자 남아 밤하늘을 보며 설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 앞에서 양반님은 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슬이 맺힌 풀밭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서서히 아침의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덧 처자는 양반님과 약속한 시간에 주막 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새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 간편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자는 묘한 미소를 머금고 양반님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준비는 되셨습니까? 양반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헤어진 순간부터 그대를 기다리느라 힘들었소. 그렇게 만나자마자 농담을 건네는 양반님과 처자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반님은 여유롭게 들판을 거닐다가 처자에게 농담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시오. 이 드넓은 들판에 한 송이의 꽃이 내 앞에 서 있으니 참으로 아름답소. 언젠가는 눈과 마음으로만 간직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할 도구가 생기지 않겠소? 그런 세상이 오면 참 좋겠구려? 양반님의 목소리에는 낭만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처자는 그의 농담에 잠시 웃음 짓다가 궁금한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양반댁 자제분이 이런 작은 고을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녀는 양반님의 매사 장난스러운 농담 뒤에 감춰진 진지한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양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답했습니다. 말했다시피 내 원체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한양에선 놀기만 좋아하는 한량으로 지내왔소. 그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할 뿐이었지만 술과 여자와 같이 아름다운 것들만 취하는 한량 같은 아들놈을 좋아할 부모님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소?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처자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내 더 이상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지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지만 결국 처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건 참으로 잘한 선택이 되었소.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내 그림을 그리는 것에도 소질이 있소. 마을에 도착하면 내 그대의 아리따운 얼굴을 그려주겠소. 처자는 양반님의 말에 조금 부끄러워하며 볼을 붉히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런 후 그러한 부끄러움을 티내지 않으려는 듯 양반님께 성을 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 얼굴을 그려서 어디에 쓰라고 그리 그려주신다는 겁니까? 갈 길이 멉니다. 얼른 가시죠. 처자는 손끝을 약간 떨며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내를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처녀였기에 양반님의 그러한 달콤한 말은 처자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한 듯 보였습니다. 양반님은 그런 처자의 모습을 보며 살짝 웃음을 지었지만 어느덧 앞장서서 걸어간 처자 옆에 서서 걷기 위해 다시 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그저 먼 길을 함께 걸으며 고요한 자연 속에서 또 다른 대화를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멀리 보이는 소박한 마을의 풍경이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이별에 가까워짐을 느낀 그들의 발걸음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양반님은 처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조용히 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처자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고백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마을이 나으리께서 앞으로 돌보셔야 할 오천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자는 고요하게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동안 함께한 길을 되돌아보며 조금 떨리는 듯 했습니다. 양반님은 처자의 말에 잠시 멈춰서서 아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이리도 바로 가신다는 것이요? 내 그림에 소질이 있으니 그대의 얼굴을 그려준다고 하지 않았소. 도움을 준 이에게 아무런 은혜를 갚지 못한다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오. 그러지 말고 피곤할 터인데 하루만 더 마을에 묵고 가는 것이 어떻소? 여인도 아쉬운 듯 보였지만 이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양반님에게 다시 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한번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제 배에서 나온 양반님은 아들이나 다름없으니 부디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처자의 말에 양반님은 그 뜻을 알면서도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농담은 그들이 나눈 여정과 그 속의 미묘한 감정들을 잊지 않겠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양반님은 처자와 인사를 나눈 후 마을로 돌아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리따운 처자와 헤어지니 마음속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
마치 손에 잡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양반님이 고개를 돌리니 아직 처자가 저 멀리에서 걸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양반님은 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보시오, 기다려보시오. 양반님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처자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고 양반님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당신과 같은 여인을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소. 그동안의 모든 대화와 시간을 보냈던 이 길에서 당신은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소. 내 비록 백서방이 아니라 그대를 편하게 해주진 못하겠지만 나의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빛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처자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양반님의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그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처자는 고개를 들고 양반님을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처자는 잠시 말문을 열고 그동안 마음속에서 억눌려왔던 감정들을 고백하듯이 풀어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나으리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으리께서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반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속에서 기쁨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자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나으리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양반님은 한 송이의 꽃과 같은 여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그 여인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양반님과 처자는 오천에서 화려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 후 첫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자가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의 철벽 요새와 같은 입을 여시는 건 결국 서방님이시네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저 추파만 던지실 줄 알았던 한량 나으리께서 제 옆에 계실 줄 말입니다. 처자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양반님은 그날 밤 주막에서의 농담을 기억하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안 하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대의 서방은 열지 못하는 문은 없다고 말하지 않았소? 다만 그대의 서방은 한없이 가벼우니 그대가 당장 내일 도망가면 어찌할지 내 참으로 고민이요. 그 말을 들은 처자는 잠시 정색하며 말없이 일어나 양반님의 등짝을 세게 때렸습니다. 등짝을 맞은 양반님은 갑작스런 처자의 모습에 잠시 당황하였습니다. 서방님, 이제부터는 한없이 가벼운 모습으로 다른 여인의 문을 열면 나에게 죽을 줄 아시오.